안녕하세요. 세상의 첫 선을 보이는 야생화 이야기꾼 한송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야생화는 별처럼 아름다운 개별꽃입니다. 개별꽃은 미치광이풀, 섬개별꽃, 다화개별꽃, 들별꽃, 좀미치광이풀, 큰 개별꽃, 눈개별꽃, 민외별꽃, 참개별꽃, 긴 개별꽃 등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꽃은 석주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의 풀입니다. 개별꽃의 꽃말은 귀여움이고 큰 개별꽃의 꽃말은 은하수입니다. 별과 꽃은 비슷한 아름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별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한다면 꽃은 땅을 아름답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품은 꽃이 오늘 소개해드릴 별꽃들입니다. 꽃이 마치 별처럼 생겼다고 해서 별꽃인데 개별꽃도 그중 한 종류입니다. 흔히 꽃에 개자가 붙으면 본래의 꽃보다 못할 때 붙여지곤 하는데 개별꽃은 별꽃에 뒤지지 않습니다. 단지 5장으로 된 꽃잎은 같지만 별꽃의 꽃잎은 V자로 갈라져 모두 10장으로 보인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특히 자줏빛에 가까운 5개의 꽃술이 하얀 꽃잎에 하나씩 놓이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곤 합니다. 개별꽃은 산과 들에 자라는 여러 해살의 풀입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데 흔히 신갈나무가 무리지어 있는 근처에 많이 분포합니다. 잎은 마주나고 길이는 1에서 4cm, 폭은 0.2에서 0.4cm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4, 5월이며 열매는 6, 7월에 둥글게 달립니다. 봄꽃은 대부분 어린 순을 먹을 수 있듯 이 식물도 나물로 먹을 수 있고 뿌리는 약재로도 사용됩니다. 석주과에 속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분포합니다. 개별꽃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명의 이시진은 평생 동안 약초를 연구하여 본초강목이라는 의학책을 펴냈습니다. 본초강목은 중국에서 나는 약초, 약동물, 약광물 등의 효능과 성분 등을 집대성한 책으로 그 내용이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시진이 본초강목 원고를 들고 남경에 있는 친구 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자그마한 주막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려는데 안에서 안악내의 신음소리가 들리므로 주인을 불러 누가 아픈지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제 아내가 병이 들었는데 집안에 식구가 많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의사를 부를 형편이 못 되어 저리 앓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시진이 안방에 누워있는 환자를 살펴보니 환자는 맥이 좀 약할 뿐 이렇다 할 병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약을 쓰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니 오늘 낮에 환자가 먹은 음식을 가져와 보시오. 이시진의 말에 주인은 광주리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동안 양식이 떨어져 풀뿌리를 캐먹고 살았습죠. 이시진이 보니 광주리에 담긴 풀뿌리는 처음 보는 약초였습니다. 그는 그 풀을 잘라 맛을 보고는
주인에게 돈을 건네며 일러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쌀을 사서 밥을 지어 부인에게 먹이시오. 그리고 그 풀을 달여 먹이면 병이 곧 나을 것이요. 이시진이 풀뿌리를 어디서 캐왔는지 물었더니 주인은 명나라 주원장의 아들인 태자의 무덤 주위에서 캐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이튿날 태자 무덤으로 가보니 그 풀이 무덤 주변에 양탄자처럼 널리 퍼져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시진은 이 약초를 본초 강목에 넣으려고 했지만 이 약초의 효과가 좋다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태자 무덤 주변을 파헤칠 것을 염려하여 빼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이 풀은 태자 무덤 주위에서 자라났다 하여 태자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태자삼에 대한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정나라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타고난 자질이 지혜롭고 총명해 5살 때부터 충신과 간신을 분별할 줄 알았으므로 임금이 몹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체질이 몹시 허약해 수시로 병에 걸렸습니다. 궁중의 태의들이 정성을 다해 치료했으나 별 효험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온 나라에 방을 붙여 왕자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약을 구하여 오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보약을 갖고 와서 왕자한테 먹였으나 어떤 약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칼이 눈처럼 하얗고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왕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다면서 왕궁에 찾아와서는 임금을 뵙기를 요청했습니다. 임금은 노인한테 말했습니다. 그대의 정성이 훌륭하지만 만약 그 약으로 왕자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짐을 속인 죄를 면치 못할 것이오. 노인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왕자는 어리고 몸이 약하여 양력이 강한 보약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천천히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약을 써야 합니다. 소인이 갖고 온 약을 복용하면 100일 뒤에는 확실히 효험이 나타날 것입니다. 노인이 갖고 온 약은 가늘고 긴 황백색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를 달여 3개월 동안 먹였더니 왕자는 체질이 아주 건강해지고 모든 병이 씻은 듯이 없어졌습니다. 임금은 몹시 기뻐하며 노인에게 상을 내리려 했으나 이미 노인은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몸이 매우 튼튼해지자 임금은 왕자를 태자에 봉했습니다. 임금이 그 약초가 무엇인지 궁금해 노인이 왕자에게 복용하게 한 약초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모든 신하들이 모른다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왕자에게 쓴 약은 삼과 비슷하게 생겼고 태자의 병을 고쳤으므로 태자삼이라고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그 약초의 이름을 태자삼이라고 부르게 하라. 그 뒤부터 이름이 생겼다는데 갖고 온 풀뿌리의 이름을 태자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별꽃은 민간에서 기를 보충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양기를 좋게 하는 보약으로 덜었습니다. 병을 앓고 나서 허약한 사람이나 몸이 약한 어린이, 노인들이 먹으면 몸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개별꽃은 인삼과 효력이 비슷한데 인삼을 먹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맛은 달고 약간 쓰며 성질은 평하다고 합니다. 폐와 위를 튼튼하게 하고 진액을 늘려준다고 하네요. 정신적 피로, 저절로 땀이 나는 증상, 건망증, 불면증, 입맛 없는데 입 안이 마를 때, 가슴이 두근거릴 때 등의 약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별처럼 아름다운 개별꽃 이야기 잘 들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별처럼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별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빛내고 있는 보석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처럼 아름다운 세상에서 빛나는 한성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